뭐 이제 이 주제로 넘어오기는 했으나 좀 전에 참 그 얘기를 못 드렸네요. 오늘 뉴스의 라이브 시작 전에 뉴스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거요.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저 사의 표명하겠습니다. 뭐 공수처 빨리 부르세요. 조사받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공수처는 저를 부르겠다는 얘기도 안 하네요. 어쨌든 뭐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공수처 저를 빨리 부르시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명 25일 만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다는 소식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러한 것들도 향후의 여론에 좀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칠 겁니다. 추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더 이게 똑똑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주제.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돈 문제. 그렇죠.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이 전관으로 돈을 지금 수십억 번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박은정 전 검사의 과거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법무부 지휘받아서 합격했다는 얘기는? 네,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법무부 지휘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조동현 전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친윤, 친여 검사들이 잠깐이나마 영전하고 좋은 자리에 가 있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검찰 전체의 피해를 되돌릴 것입니다. 자, 이제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이제 비례 1번이니까 이제 뭐 조만간 박은정 전 검사는 아마도 박은정 국회의원으로 불리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남편이 검사인데 한 1년 전쯤에 검사를 그만두면서 나왔는데 지금 전관으로 변호사 하면서 돈을 왕창 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인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난해 5월 박은정 전 검사의 부부의 재산은 8억 7,526만 원이었는데 올해 3월, 그러니까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죠. 한 10개월 정도 만에 부부 재산이 이번에 보니까 49억 8,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만에 얼마? 41억 정도가 늘었다. 야, 많이도 늘었다. 근데 본인의 저 남편 전관 이걸로 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번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돌려보죠. 저것까지는 어제 뉴스. 이제 새롭게 그 사이에 나온 뉴스는 또 이겁니다. 저 이종근 전 검사는 저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인데 그 이제 검찰에서 나온 이후에 이종근 변호사가 일종의 다단계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재판에 넘겨진 그 업체의 사람의 변호를 맡았다 이겁니다. 근데 그 지금 다단계 사기 쳐가지고 그 피해 금액이 한 1조 1,900 정도 된대요. 근데 그 가해자의 변호를 이종근 지금 변호사가 맡고 있다. 그런데요, 변호사 선임비가 22억. 이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랍니다. 22억.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가 이종근 변호사가 받게 되는 저 22억이라는 변호사비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의 피 같은 쌈짓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박은정 전 검사의 남편 이종근 전 검사, 지금은 변호사, 2021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법 다단계 코인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지검장으로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송영원 변호사님,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송영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지금 변호사 수임료로 22억을 받았다? 저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단일 사건에 변호사비로 22억 원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고 아마 유례가 없기 싶은데요. 그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사실은 박은정 후보 본인의 주장이죠. 박은정 후보는
내 남편이 만약에 정관예우를 받았으면 160억은 받았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야. 도대체 이게 그 제대로 된 공직윤리를 갖고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종근 변호사의 그 전관예우 고액 수입 논란에서 핵심은 이종근 변호사는 자꾸 본인이 전관예우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전관예우는 의뢰인이 특혜를 기대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제공하면 그것 자체로 이미 전관예우입니다. 지금 이종근 변호사가 서울 서부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이런 그 경력을 광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력을 표방을 하면서 굉장히 고액 수임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41억 원에 달하는 그 높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 자체로 전관예우예요. 그리고 무슨 그 전관예우는 정치적인 라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에 형성된 인간관계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런 전관예우 소지가 있으면 이런 고액 수임료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국 대표가요. 네. 2014년에 그 안대희 총리 후보자 고액 수임료로 낙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에 16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게 논란이 돼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때 한 말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지를 모르고 추천했던 청와대 참모진의 무감각과 무능력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조국 대표 본인이 저런 배우자를 두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박은정 후보를 비례 1번으로 추천했습니다. 본인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일종의 이제 사기를 쳐갖고 피해 금액이 1조 원대입니다. 근데 그 가해자를 업체 대표를 지금 변호하고 있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검찰에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단계 잡는 검사였어요. 다단계 갖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약간 진짜 저격수 느낌이었던 거예요. 검사 시절에. 그것만 전문으로 거의 수사를 많이 했답니다. 이종근 검사가. 블랙벨트. 저 블랙벨트가 뭐냐면은요. 검찰 재직 당시에 다단계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 전문 검사에게 주어지는 거랍니다. 이 블랙벨트가. 그 블랙벨트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랬던 이종근 검사가 검사에서 나오자마자 변호사 차려갖고 다단계 잡던 사람이 다단계로 사기친 사람의 가해자의 변호를 맡았는데 수임료를 22억을 받았다? 이건 뭐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처가 가장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 해명이 설득력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관예우라 함은 이 사법부에서 고위공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에 그 고위공직을 맡았던 인연을 갖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그런 것들을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친윤이 있고 친문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것으로 해명한 것을 보고 저는 원래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초기 대응, 그 두 번째 대응까지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박은정 후보는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자료나 입장이 없구나라고 저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아마 그 문제가 되고 아마 곤란한 상황이 처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종근 변호사의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까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종근 변호사의 부인 박은정 전 검사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자꾸 말이에요. 내 남편이요. 뭐 전관 뭐 이런 거 특혜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요. 답답한 말씀들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요. 전관 특혜 같은 거 받았으면은요. 뭐 40억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160억 정도는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전관이에요? 강전혜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전관예우 하려면 160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40억밖에 못 벌어서 아쉽다라는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검사의 지금 배우자 문제가 커지는 것은 뭐냐면요. 검사장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할 수 있죠. 그리고 변호사 하면서 본인이 검찰에서 이제 갈고 닦은 그것을 가지고서는 피고인을 위해서 억울한 피고인이든 아니면 양형을 다투는 피고인이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박은정 검사의 지금
포지션이라는 거죠. 박은정 검사가 지금 비례 1번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나오면서 내건 기치는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남편은 본인이 검사장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40억 정도를 번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그것도 10개월 동안에요. 한 사건 하나에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 이것이 법적인 문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도의적인 그리고 정무적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박은정 검사가 이런 상황이 불거졌다고 해서 뭐 본인이 사퇴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라든지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예. 이미 뭐 피고인으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버티면 나는 의원 배지 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잘 판단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박은정이라는 인물을 영입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기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입장은 같았을까요? 아니요, 달랐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조국 대표가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후보 박은정 후보가 있습니다. 그 남편은 이종근 전 검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단계 사기 사건 단 한 건으로 22억을 받아갔습니다. 검찰 개혁하자는 것이 조국 대표인데 다시 제가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그건 전관예우 아닙니까? 이종근, 박은정 모두 안윤 검사로 지켜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를 다 쓴 것 같고. 네, 말씀드린 지금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생각이 달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지역구에 후보 안 냅니다. 이제 비례 가지고 이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 의석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이 논란이 조국 혁신당 또 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금요일 우리 2부 또 있습니다. 뉴스엘 라이브 계속, 뉴스엘 라이브 기차 계속 칙칙폭폭 갑니다. 자, 저는 잠시 후 60초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